안녕하세요. 고민 아침마입니다. 오늘 채무자 한 분이 대출이 가능합니까?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9번의 자격 조건을 보면 현재 개인 사업자 있어요. 하원 있죠? 꽃 하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약 5년 정도 되신 분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대출 내역을 보니까 은행에 아파트 담보대출로 2억 2천이 있고, 그리고 후순위로 캐피탈에가 1억 원이 있었어요. 정부지원 상품 약 3천, 은행 1,500. 대출 내용이 나쁘진 않죠. 이분의 신용 점수를 여쭤보니까 나이스 885점에 KCB 920점. 오, 신용 점수도 좋으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이 뭐냐. 아파트 담보대출인데 후순위까지 있어요. 그것도 캐피탈. 이 캐피탈의 상호명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왜냐면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후순위 담보대출 치고는 이율이 좀 타 금융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은 캐피탈이에요. 여기서 1억 원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 1억 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1억 원 이상이 되면 자금용도 증빙이란 걸 해야 돼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사업자니까 사업자금 용도로 나갔을 거고, 이 1억 원을 난 어디다 썼어? 라는 걸 다 용도 증빙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억 원 이하로 맞추는 거죠. 딱 1억까지는 이 자금용도 증빙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1억 원을 이용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대출이 다 해서 보면은 약 3억 4천, 5천, 6,500. 이분께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예요. 고객님, 그럼 저한테 신용대출로 가능한지 문의를 주신 건가요? 아니면 담보대출로 가능한지 문의를 주신 건가요? 라고 여쭤보니까 뭐든지 상관없다. 대출이 가능한 걸로 좀 진행을 해달라 이거예요. 이 말은 뭐가 되냐면, 이분은 이미 제가 봤을 때 은행권이나 이런 데는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대출이 안 나온 거죠. 왜 안 나왔느냐? 대출이 많아. DSR 초과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금융권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대출 금액이 그렇게 뭐 나오거나 많이 나오거나 그러질 않아요. 나와도 소액 아니면 똑같이 DSR 초과를 해가지고 안 나와버리거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 후순위로 담보대출 이용하고 있다면 이 아파트 담보로 해가지고 추가로 가능한지, 아니면 얘를 대안하면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봐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혹시 아파트 담보대출도 상관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 라고 해서 일단 이 아파트의 시세를 봤어요. KB 시세. KB 시세를 보니까 일반가로 이게 4억 8천만 원입니다. 4억 8천만 원. KB 시세가 4억 8천. 신용 점수를 보면 이분은 제가 봤을 때 LTV 85%까지도 가능하실 걸로 보여요. 85%까지 가능하게 되면 얼마가 가능하냐면 4억 800만 원. 800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은행에 2억 2천 있잖아요. 얘는 빼야죠. 2억 2천을 이 원금 이대로 빼는 게 아니라 근저당 설정 금액을 빼야 되죠. 이게 지금 110%로 설정이 돼 있어서 은행 거 대출 근저당 설정 금액 110%가 2억 4,200만 원이 설정돼요. 그럼 이 LTV에서 이 은행 거 이걸 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면 1억 6,600만 원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억 6,600이 나왔으니까 현재 후순위로 이용 중인 캐피탈 1억 원, 얘를 대안하면서 추가로 최대 6,600까지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계산이 서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죠. 얘를 대안을 하려면 최소한 얘하고 금리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낮아야 대안을 하지. 이자 더 높은 걸로 제시하면서 이거 대안하시오 이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후순위 캐피탈 담보대출 이율이 몇 프로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역시나 예상대로 높습니다. 이게 11.8%의 이용을 하고 있다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금융사에서 11.8%면 그래도 낮은 편에 속할 거예요. 이분이 신용이 굉장히 좋을 때 이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용을 하게 되면
이 금리보다 낮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보다 대부분 낮아요. 특히나 이분은 신용 점수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제가 봤을 때 이것보다 더 금리도 낮게 설정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조회를 해봐야 되잖아요. 어차피 제가 가능성이지 가능하다는 건 아니니까 조회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하고 금리를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걸 대안을 할지 말지를 판단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라고 해서 가조회를 해봤어요. 가조회를 해보니까 이분한테 가능한 금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1억 6천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왔고, 중요한 금리가 무려 7.84%가 주어졌습니다. 7.84%. 7.84%. 돈이 일단 가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금리가 7.84가 나와버렸어요. 지금 이용하는 게 11.8%. 그럼 도대체 몇 프로 차이 나는 거예요? 4%나 차이 나버려. 4%. 1억에 4%면 얼마야 1년에? 1년에 1억이 아니 4%면 400만 원, 400만 원. 이분은 앉아서 400 버는 거예요 1년에. 이렇게 이자 차이가 많이 나요. 이쪽 금융사에. 계속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민원 나올라나? 자, 하여튼 간에 이렇게 높은 이자를 이렇게 낮은 이자로, 아닌 말로 추가 자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안만 할 수 있다면 이분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대안을 해야죠.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 자금까지 최대 6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나오니까 이분은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이 고민 없이 그대로 그냥 1억 5천만 원 5천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 자꾸 이 금융사가 나오는데 이전에 그랬어요. 이쪽 금융사에서 굉장히 좀 높은 이자로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10%가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금리가 높지 않아요. 이 금융사 빼고 다른 금융사로 대안하게 된다면 이분은 신용이 좋아서 좀 상당히 낮게 나왔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후순위로 이용했던 것보다 이자가 더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본인이 후순위로 해가지고 캐피탈이든 어디 저축은행이든 간에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의 금리가 몇 프로이고 만약에 대안을 하게 된다면 과연 금리가 몇 프로가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항상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상담사들한테 문의해가지고 대안했을 경우에 금리가 몇 프로나 주어지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현재 이용하는 것보다 금리가 더 낮다. 그러면 반드시 대안을 해서 이자 지출을 줄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